꼭 방금 했던 거 복습하셔야 제가 했던 이제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는 좀 어려운 게 이해가 됩니다. 실지재고사법 논리. 자, 이제 평가해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계산 문제로 또 최근에도 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재고자산을 평가하는데 재고자산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가가 떨어지든 시가가 올라가든 다 평가하죠. 그죠? 근데 재고자산은 이렇게 있어요. 미니멈 취득금액과 시가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면 만약에 내가 10,000원 주고 샀어. 근데 시가가 12,000원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시가 상승이죠. 맞죠? 시가 상승한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작은 걸로 평가하니까 얼마로 평가해요? 취득금액으로. 이 말은 시가 상승 인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 일단 넣어보면 근데 반대로 10,000원짜리 제품, 10,000원짜리 재고자산이 기말에 시가가 8,000원이 됐대요. 그럼 시가가 떨어졌죠. 2,000원 무시하고 그럼 떨어져서 미니멈이니까 얼마로 평가하는 거예요? 8,000원. 그러면 얘는 시가 하락은 인식을 해. 여기서부터 승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기말의 재고자산은 평가를 둘 중에 낮은 가격으로 평가한다라고 해서 저가법 쓴다라고 해요. 저가법. 낮은 가격. 그렇죠? 시가 하락만 인식하니까 저가. 맞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좀 잘 냈던 게 다음 중 저가법을 쓰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을 좀 몇 번 냈던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럼 당연히 시가가 하락하는 건 회사 입장에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아니면 그건 저가법 쓰는 사유가 아닌 거예요. 맞죠? 기분 나쁜 상황 아니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장기채화, 시험에 이렇게 낼 건데 장기적으로 판매가 지체됐다 이 뜻이에요. 판매가 지체되면 당연히 시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질 자체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시가 떨어지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진부화. 진부화는 유행 지난 거. 그러니까 내가 갤럭시 갑자기 25로 샀는데 갑자기 바로 26이 나와버린 거야. 성질나지 갑자기. 이틀 만에. 그래서 진부하면 유행이 지났으니 시가 떨어지게 되고 기존에 있던 건.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떨어져서 시가 떨어지는 거죠. 그치? 반대로 법인은 언제 기분 나쁘냐면 판매가는 그대로야. 빼빼로. 그대로인데 갑자기 카카오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고 빼빼로 가격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가가 상승하면 또 부담되지. 맞죠? 근데 이걸 시험에 어떻게 장난쳤냐 옛날에. 원가 하락. 원가 하락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원가 하락이 아니라 상승해야 시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떨어지거나 판매가격이 그대로인데 원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보수주의를 써요. 보수주의. 여기서 보수주의란 우리가 일상생활로 따지면 야, 너 이번에 점수 어때? 합격할 것 같아? 좀 떨어질 것 같아. 애매해.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점수를 최대한 낮게.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최대한 되게 보수적으로 해.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안 했다가는 주주한테 원만 먹을 거거든. 그렇죠? 저희 회사가요, 이번에 업황이 너무 좋아서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했다가 본인들이 제시한 것보다 떨어지면 두들겨 맞는 거고, 그렇죠? 달성하면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회사가 저희 이번에 이익이 좀 안 날 것 같아. 어떡하죠? 일단 그때 실망하겠지. 근데 이익이 올랐어. 다시 얘기해줘. 왜 그랬어? 이렇게 회사한테 왜 그랬어? 엄살쟁이 이렇게. 맞죠? 아니면 정말 가이던스 제공 보수적으로 했는데 그걸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너희들 잘 한 거구나. 맞죠?
믿을게 너희들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보수주의는 최대한 이익을 낮게 인식하는 걸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회계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 설명하고. 자, 그럼 보죠. 그러면 왜 여러분들 저가법을 쓰는지 설명해 볼게요. 요거 가지고. 자,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시가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10,000원짜리를 12,000원으로 평가해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가 20,000원에 팔렸을 때 매출 원가가 얼마가 돼버려요? 12,000원이 돼버려. 아니, 이렇게 평가하고 나서 다음 연도에 2,000원에, 20,000원 팔았대. 그 20,000원이 매출이고 12,000원이 매출 원가 되잖아요. 그럼 12,000원이 매출 원가야? 아니, 지금 10,000원이 매출 원가 돼야지. 당초에 취득한 거 10,000원 주고 사왔는데 12,000원이 매출 원가 되면 이건 이상한 논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상승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시가 떨어지면 나중에 매출 원가 8,000원 잡잖아요. 아시겠지만 그 설명할까요, 이거는? 자, 보시면 최대한 비용을 빨리 인식하려고 해요, 회사들이. 자, 보면은 자, 그럼 사례 들어볼게요. 세무이금 다 내고. 자, 보면은 자, 2025년 기말 현재 10만원에 취득하였던 제품의 시가가 8만원이 됐대요. 그럼 일단 둘 중에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니까 8만원으로 평가하겠지, 이때는. 8만원으로 평가하니까 얘는 시가 하락분을 반영을 해요. 했죠? 자,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라고 해요. 알죠? 근데 이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인식해요. 왜?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건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시가 하락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과 관련된 원가로 봐서 매출 원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응? 외우셔. 이거 다 말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매출 원가고. 그 다음에 화면 보시면 좀만 참아봐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회사가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재고자산에 이렇게 돼 있죠. 어떤 회사가 회사가 한 800억 정도의 제품이 있는 거예요, 기말에. 근데 이 제품이 시가가 누적적으로 한 78억 정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제공해요. 원재료도 마찬가지고 원재료도 기말에 244억 원어치가 있는데 이 원재료가 가격이 시가가 15억이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평가를 할 때는 간접 차감해요. 직접 안가. 그래서 뭐라고 이 평가 충당금을 재고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라고 해요. 마치 감가상각 누계익처럼 해당 재고자산이 시가가 떨어져서 얘가 차감됐다라고 평가하는 계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가 떨어질 때는 간접 차감합니다. 직접 안 까요.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유용한 정보 제공 그지 같은 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처리해요. 왜냐면 분계는 마이너스 못 하잖아. 플러스로만 해야 되니까. 맞죠? 그럼 재고자산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태생이지. 맞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재고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쓴다라고 해요. 그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요 사례에서 10,000원짜리가 8,000원으로 떨어지면 시가라고 인식한다면서요. 그럼 떨어졌을 때 2,000원 매출 원가로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2,000원은 지금 매출 원가고 나중에 이 8,000원으로 되어 있는 게 20,000원에 팔리면 또 8,000원이 매출 원가 되겠지. 그럼 결론은 매출 원가 올해 2,000원 잡고 내년도에 8,000원 잡으니까 알아서 매출 원가는 총 10,000원이 잡히는 거, 취득금이 10,000원이. 이해되세요? 다만 비용은 조기 인식하자라는 약간 논리가 깔려있는 거예요, 미리. 네,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그냥 암기해요. 저기 이해 안 되시면 시가 떨어지면 일단 매출원가 인식하고 나머지 8,000원 매출원가 인식하면 총
10,000원, 취득원가 10,000원이 최종적으로 X1년, X2년 이렇게 매출원가 내는 거잖아요. 합치면.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자, 이거 무시하고. 자, 이제 요거 말문제. 자, 2026년 기말 현재 8만원의 제품의 시가가 11만원으로 상승했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반도체 재고 시가 떨어졌다가 최근에 하도 안 만들어 감산했잖아요. 아예 줄여버려서 생산을. 줄여버려가지고 실제로 디램 가격 올랐어요, 랜드랑. 그렇죠? 그래서 시가가 떨어졌다가 지금 시가가 상승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말의 재고 자산은 취득 원가하고 시가 둘 중에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럼 낮은 가격이니까 11만 원으로 평가 안 해요. 10만 원까지만 올려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시가가 하락했다가 시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취득 원가를 한도로 시가 상승분을 인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는 이해되시겠죠? 둘 중에 작은 가격으로 평가하니까 다 올려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아까 네가 시가 올라가면 평가 안 한다면서요. 그건 처음부터 올라갔을 때고 얘는 떨어졌다고 올라간 거잖아요. 여러분들 떨어졌다 올라간 구분하셔야 돼. 연결이야 연결. 맞죠? 그럼 떨어졌을 때 인식하고 회복됐을 때는 당초 얘까지만 잡는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작은 거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재고자산은 방금 사례에서 10만원 빼기 2만원에서 8만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이제 지금 2026년도에 재무상태표에는 장부금액이 일단 그럼 취득원가에 10만원이 될 거 아니에요. 3만원을 회복 다 못하지만. 맞죠? 그럼 재고자산은 그대로 10만원이고 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없어지겠지. 이렇게 표시가 될 거야. 2026년도에는. 그죠?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2만원이 0이 돼야 되니까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있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차변으로 이렇게 깝니다. 까요. 그럼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0이 되겠지. 0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10만원으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조심하시면 당초에 시가가 떨어졌을 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 적었으니까 시가가 올라가면 여기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깔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왜 안 될까? 수익 비용은 2월이 안 돼요. 얘는 수익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은 단기 순이익 가서 미처분 이익잉여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2월 돼요? 되지. 왜? 자산의 차감기준 자산 따라서 계속 2월 된단 말이에요. 2월 되니까 이렇게 2월씩에서 뺄 수 있는 거고. 아이, 오케이. 그래서 수익 비용이 단기고 자산부채 재료상태표 계정은 누적이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2월이 되는 거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2월이 안 돼요. 무조건 근연도 개념이야.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하실 거에서. 오케이? 그래서 대변의 계정 과목을 뭘 잡냐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2만원이 있었는데 0이 돼버렸죠. 그럼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2만원을 환입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격 떨어졌을 때 평가수 잡았어요. 잡았다가 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평가손실을 환입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거든. 시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다 라고 해요. 평가충당금 2만원이 0 됐잖아요. 환입. 여기에 평가손실 못 쓴다니까요. 비용은 2월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얘의 성격은 뭐예요? 얘의 성격은 얘는 이 당초에 평가손실이 매출원가 가산이죠. 그럼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해요. 성격은 다만 같은 계정 과목은 못 써. 왜? 2월 안 되니까. 못 쓰지만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감소된 거잖아요. 맞죠? 감소됐으니까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데 2월 시켜서 뺄 수는 없다고 절대. 수익 비용이니까. 아셨죠?
시험에 이거 본 게 안 내. 그냥 이렇게 낸다. 이거 평가손실 외출원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차감 계정 이렇게만 돼요. 그래서 괜찮죠? 본게 끊으라 안 한다 절대. 자, 고생 많으셨고 숙제 없어요. 네, 주말